대전의 한 여대생이 열흘째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던 남자친구도 공교롭게 함께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이 어여쁜 여대생의 가족들은 내 여동생을 찾아달라, 내 딸을 찾아달라라고 SNS에 사진과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경찰은 어떤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여대생이 어떻게 실종이 됐는지 사건 일지를 저희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추석 전에 학교에 가겠다면서 외출했던 대전의 이 여대생 10일째 실종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지금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저희가 출력을 해봤는데요. 반팔티에 백팩 그리고 청바지를 입고 정말로 평범한 여대생의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박양은 학교 간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 그리고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였고요. 실종 다음 날인 13일 집에 들어오지 않은 박양을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박양의 스마트폰이 거주지와 30분 정도 떨어진, 그것도 차로 이동했을 때 30분, 도보로는 51분 정도 걸리는 대전의 문창교, 그러니까 저수지 부근, 강 부근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문창교 밑에 이 대전천, 수심 1m 미만으로 투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지만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에 의해서 박양의 스마트폰이 발견이 됐습니다. 박양을 찾기 위해서 가족들과 친구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얼굴과 연락처 등을 이처럼 공개했고 경찰도 발빠르게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 단서도 찾지 못한 상태.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데이트 폭력 전력이 있는 남자친구가 역시 동시에 행방을 자취를 감춘 겁니다. 과연 경찰은 어떤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닐까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박영에게 과연 무슨 일이 발생한 걸까요? 정성희 위원님, 얼마 전 부산에서 실종됐던 한 부부, 정말로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는데 부부에 이어서 이번엔 대전 여대생. 그렇죠. 아침부터 좀 그렇지만 좀 범죄의 냄새가 납니다. 예. 범죄의 냄새가 나는 게 지금 9일째 연락이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휴대전화가 발견이 되는데 휴대전화 우연히 발견됐지만 저것은 분실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찾지 못하도록 버린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낚시꾼에 의해서 우연히 그 발견이 됐는데 지금 그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자친구가 과거에도 그 폭력을 휘둘러서 이 여대생이 입원했던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어허, 데이트 폭력이군요. 남자친구가 지금 같이 사라진 걸로 봐서 남자친구와 관련된 어떤 범죄, 그 데이트 폭력이 희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그 일반화돼 있냐고 하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그 설문조사 보면은 여성 3명 중에 1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고요. 어허. 지난 3년간 통계만 보더라도 데이트 폭력으로 살해당한 사람만 143명, 예. 하루에 18명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도 이게 데이트 폭력이 재미난 것이 그렇게 폭력을 당하면 보통 헤어지잖아요. 예.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도 40% 정도는 다시 만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구나. 예. 또는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하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심각하다는 거. 물론 아직은 단정하기는 이릅니다만은 성인이 열흘째 휴대전화도 없이 실종된 거는 그런 폭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경 칼럼니스트,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박양의 휴대전화, 그리고 공교롭게도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는, 전력이 있는 남자친구가 같이 없어졌다는 것. 이 두 가지에 주목하고 있는데 걸어서 51분에 개천 주변에서 스마트폰이 발견됐다는 건 자발적인 외출이냐 아니면 자의와는 상관없는 실종이냐를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핸드폰이 발견된 곳이 무슨 일반 뭐 도로나 쇼핑몰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젊은 19살 여학생이 가기에는 조금 이상한 곳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예. 도보로 51분 거리 그리고 차로는 30분 거리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정 의원 그 발언처럼 그 범죄에 연루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예. 저는 지금 지금 사라진
저 여대생도 지금 문제지만 동시에 가족들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예. 너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람이 이제 일주일 동안 안 오니까 결국은 이제 공개적으로 SNS에 사진까지 이렇게 올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전화번호를 가족들이 공개를 했는데 장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장난 이 와중에 전화를요. 장난.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상식적인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도와주려고 물론 전화를 거시는 분이 있겠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극소수고 잘못 걸었다 혹은 장난 전화다라고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화들이 수백 통씩 오는데 전화가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심장이 떨려서 예. 혹시 내 동생이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는데 아, 그렇겠죠. 상대방은 장난 전화니까 이게 얼마나 더 무너지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동생의 얼굴을 그렇게 공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저렇게까지 절박하다면 제발 좀 이런 짓을 안 해줬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이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소개해 드리는 것도 해당 여대생을 혹시 주변에서 목격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목격하신 분은 가까운 경찰서로 제보를 부탁드린다라는 취지 때문에 저희가 이 뉴스를 보도해드리고 있는 건데, 김병민 전 의원님, 얼마 전에 실종됐던 부산의 한 부부 정말 행방이 묘연합니다. 부산 경찰의 경찰병력 전체가 투입될 정도로 샅샅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CCTV에도 그 부부의 모습은 잡히지 않았고 당시 휴대전화도 외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아직까지도 진척이 없죠, 수사에. 그 부분도 참 미스테리한데 예.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뭔가 의심적인 정황들을 발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전의 실종 여대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폭력 전과가 있는 남자친구가 같이 사라졌다는 부분 때문에 이 여대생이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 건가에 대한 지금 절박한 마음들이 다들 큰 거잖아요. 예. 저는 이게 불과 일주일 전에 발생됐던 사건들인데 결국은 가족들이 SNS를 통해 올리면서 사건들이 더 크게 회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종 이후에 바로 추석 연휴가 있었죠. 뭐 대한민국 경찰병력이 사실 국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나 추석 연휴 기간이 껴있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받아들고 그저 아무렇지 않은 여러 가지 실종 신고 중에 하나로 치부하면서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의심도 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족들이 들끓는 마음들을 좀 애타게 내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진짜 엄밀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CCTV에 대한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잡힙니다. 그러면 분명히 나와서 이 여대생 같은 경우도 자동차를 타고 움직였다기보다는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였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예. 최근에는 마을버스, 버스, 지하철 모든 대중교통에 다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동선에 맞춰갖고 CCTV를 좀 분석해서 돌려본다라면 최소한의 단서라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병력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좀 다해서 이 실종된 박양의 행보를 좀 찾을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CCTV